똑같은 거 잘 구해왔는데요, 근데? 어, 요거 만드는 거 디자인은 좋은데, 길이도 길고, 요거 이제 작업하실 때, 구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좀 잘 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 얘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 테두리가 따로 아예 분리돼 있고 이 안쪽에 여기 커팅돼 있는 것처럼 얘는 나오는데 얘가 되게 흐지부지 뭐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쵸? 표현이. 음. 자,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사실 지금 재단이 얘랑은 좀 다르게 돼 있죠. 그러니까 자기 해석을 한 경우가 많긴 하거든요. 지금 만든 게. 이렇게 그대로 안 만들고. 근데 그런 경우에는 얘를 그대로 표현할 수 없을 때 있죠. 얘를 만들 수 없을 것 같다. 얘는 뭔가 안 맞다라고 확정 지었을 때는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얘는 제가 봤을 때 만들 수 있거든요. 자, 첫 번째로는 일단 재단을 치면 이 테두리는 어차피 얘기할 필요 없고 얘랑 분리돼야 되죠. 그럼 여기 이렇게 커팅되거나 아니면 위에 덧대는 식으로 들어가겠죠. 같은 층이거나 지금 이걸로 봤을 때 이쪽을 보면은 이 사이드가 얘를 덮고 있고 얘를 봤을 때는 이 안쪽이 얘를 덮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거? 레이어는. 그거는 자해석하셔도 돼요. 특히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끝단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쵸? 그거는 자기가 알아서 해석해도 됩니다. 어디가 밑이고 어디가 위에 할 건지는. 네, 다만 여기 재단을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끊겨져 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도 이 안쪽 빼고 여기 구멍이 이렇게 뚜뚜뚜뚜 끊겨서 여기 재단이 여기 끊어져 있고 커팅이 다만 이 박음질 스트로크 뭐냐 요즘 기억도 안 난다. 스태치 스태치가 이렇게 우리는 무조건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간다라고 배웠는데 얘는 좀 특수한 케이스죠. 이렇게 가다가 얘는 밑으로 가죠. 이런 건 사실 뭐 스태치 개념도 있지만 디자인적인 개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얘는 여기 잘라주고.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 자, 다시 돌아와서 얘기하자면 얘는 구조가 안 맞진 않다. 얘를 그대로 만들려고 하면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음, 이렇게? 음, 이게 훨씬 좋아 보여요. 이건 좀 현대물 같아요. 음, 음. 그냥 이거랑 이게 그대로 만드시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안 달라 보여요. 그냥 요거 만들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래요? 요게 훨씬 더 좋아요. 음. 술병 디자인, 술. 그리고 여기 안쪽에 뜯어졌잖아요. 방금 보여준 건 옆을 뜯었고, 이 안쪽에 뜯는 거는 좀 비추한 게, 여기 뜯어봤자 캐릭터 스샷 찍고 하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 아무리 디테일 올려봤자 여기 옆에 뜯는 게 좀 더 이쁠 수도 있어요. 이쁜 걸로 치면. 그리고 끈하고 술 작업. 술 작업은 제가 봤을 때 얘가 뭐 크게 뭐 문제되고 이상하고 할 건 없거든요.
술은 항상 그게 고민이에요. 이거 최종적으로 어떻게 로폴 짜고 표현할지 그거를 좀 신경 써서 해주면 돼요. 뭐 하나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거 한 가닥 한 가닥을 다 만들 수는 없잖아요. 최적화에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러면 원통으로 만들 거란 말이죠. 근데 원통으로 만들면 또 너무 덩어리진 이 붓같이 느껴질 수 있거든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원통으로 만들 때 이 두 가닥은 따로 만듭니다. 원통 위에 이 두 가닥을 붙이는 개념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해하셨죠? 아니요, 안 이어져 있어요. 얘랑 얘는 안 이어져 있어요. 아예 분리해서. 그냥 끈 두 개가 여기에서 이렇게 나온다. 라는 개념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얘기하자면 이런 게 이렇게 있으면 사실 똑같이 만드는 건 이런 게 좀 어려운 건데 똑같이 만드는 거는 어렵진 않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로포를 어떻게 만들지가 고민인 거잖아요. 그게 이제 고민이거든요. 그럼 지금 보는 것처럼 얘는 원통형이에요. 그쵸? 얘는 원통형으로 로포를 짤 수 있어. 문제없이. 그대로 짜시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따로 이 한 가닥짜리를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세요. 뭐 하나나 두 개. 그래서 나중에 베이크 다 하고 그냥 갖다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요렇게 요런 거 헤어 만들듯이 헤어 잔머리 개념인 거지. 그렇게 하면 원통형의 느낌이 없어요. 최적화에도 아주 좋고. 사실 그게 뭐 사람마다 여러 방법이지만 제일 효과적일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디자인은 지금은 크게 문제 없습니다. 잘 했어요. 이 끈 같은 경우에도 아까 딱 그 동러님이 했던 그 케이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 펴가지고 쫙 하지 말고 타일맵으로 써줘요. 근데 자, 요거 좀 재밌는 썰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타일맵이 무조건 좋진 않아. 왜 안 좋아요? 타일맵이 무조건 장점만 있지 않아요. 엄청 큰 단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타일맵 써보신 분은 알아. 겹치는 작업하는 오브젝트를 했을 때 안 좋은 거. 뭘 하나 해결할 수 없는 그 뭔가가 있어. 뭐가 있을까요? 그것도 그거일 수 있겠지만 제일 좋은 건 AO 못 써요. 맞아요. AO 맵을 못 씁니다. 그쪽에는 AO를 그냥 단톤으로 하얗게 만들어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AO를 쓰는 덩어리감을 표현을 못하게 돼요. 걔는.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옛날에는 이렇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타일맵 끈이라든지 타일맵 버튼, 타일맵 뭐 무기, 뭐 술, 뭐 이런 여러 가지 타일맵 겹쳐서 쓰는 것들 있죠. 그거를 안 썼어요. 쓰면은 안 좋아했어. 회사에서. 왜냐면 노멀 맵 비중보다 베이스 컬러 비중이 높았거든요. 디퓨즈 맵 많이 들어보셨죠? 걔네들은 AO 맵 기반으로 모든 텍스처가 거의 다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AO가 무조건 필수인 거야.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AO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AO가 없으면 안 되니까 무조건 해야 돼. 그럼 요즘은 AO를 안 쓰죠. 비중이 너무 줄었어. 오히려 AO를 쓰면 포즈 잡거나 파일 들었을 때 까맣게 나와야 돼서 충돌되는 AO 우리 안 뽑죠. 실무에서는 안 씁니다, 거의. 그러니까 AO를 안 쓰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AO는 캐비티는 상관이 없어. 근데 AO는 안 쓰는 추세로 갑니다. 이유는 실시간 AO가 너무 잘 돼. 엔진이 너무 높으니까 이제
기술력이 좋으니까 AO가 실시간으로 뿌려주는 거야. 덩어리감이라든지 이런 게.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AO는. 그러면은 제일 좋은 건 그냥 텍스트 해상도야. 텍스트 해상도를 어떻게 잘 보존할 수 있느냐, 높게 쓸 수 있느냐 싸움이에요. 그래서 타일맵 쓰는 방식으로 좀 변하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변하는 거예요, 타일맵이. 근데 제가 이 얘기 하는 이유가 손맵이라든지 언리얼 3 프로젝트 갔어. 내가 어떻게 하다 모바일 프로젝트나 뭐 이렇게 막 그런 데는 AO 필요할 수 있어요. 엔진 구린 거 쓰실 때는. 근데 언리얼 5 쓴다 이 프로젝트가 무조건 제가 하는 방식이 좋을 겁니다. 네. 오, 맞아. 요거 맞아요. 잘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또 팁은, 네. 하나 조금 이슈가 있는 게 얘가 박음질이 안 보이잖아요. 다만 이 끝에 좀, 요 정도의 갭이 좀 있긴 있거든. 근데 이제 이렇게 안으로 놓고 박음질을 해도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여기 박음질, 여기 박음질을 해도 돼. 다만, 박음질 안 해도 되니까 요거는 해줘야 돼. 한번 해볼게요. 해주실 때는 이렇게 해줘요. 이렇게. 이렇게 박음질 안 하잖아. 이렇게 하잖아. 해도. 아니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제가 할게요. 이렇게. 아, 무슨 말인지 하셨죠? 아까처럼 돌아가게 하지 말고 마이너스 0.4. 맞아. 하고 그러니까 얘를 눌린 느낌은 아니고 얘랑 여기 끝에 살짝 닳는 느낌은 들게 해주면 좋아요. 어, 요렇게. 저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사실 저 느낌보다 얘로 하는 게 더 좋긴 하거든요. 얘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 얘는 돼 있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이거 하고 두께를 주면은 사실 안 해도 되는 작업인데 지금 안 하고 줘가지고 자 요렇게 되겠죠. 우리 실제로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안으로 쑤셔 넣어주면은 좀 더 좋아요. 다만 지금 얘 하시는 게 처음에 맨 처음에 가져온 게 이거는 원래 우리가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의상 만들 때 방식이었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지금 보신 것처럼 여기 쑤셔 박혀가지고 그걸 해주고 싶은 거잖아. 안에다가 박음질. 근데 얘는 그렇게 하면 잘못됐죠.
얘는 기존에 아까 얘기했듯이 그 방식으로 만들어도 되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으니까 얘도 여기 안쪽에 이렇게 같은 레이어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음. 얘는 근데 그 방식이 아니잖아. 왜? 얘가 하위 레이어잖아. 얘랑 같은 레이어가 아니죠, 지금. 음. 그런 경우에는 얘가 얘를 덮는 느낌인데, 이런 식으로.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하던 방식으로 그냥 만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박음질은 여기에만 해주고. 만약에 요걸 해줄 거라고 하면 얘랑 얘는 같은 레이어처럼 보여야죠. 그리고 실제로 제작할 때도 이렇게 튀어나온 게 아니라 얘도 여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말려서 안으로 오히려 들어가야겠죠. 여기 끝단이. 저는 둘 다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취향이에요. 그러니까 스태치를 좀 보이는 게 이쁘다. 난 스태치 좀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 방식이 좋아요. 위에 덮는 거. 해야지 스태치가 보이잖아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사실 역사물이나 그런 중세 뭐 아니면 무협은 저는 스태치를 큼직큼직하게 쓰거나 에르메스 가방처럼 에르메스가 원래 스태치 크게 쓰는 걸로 디자인이 유명하거든요. 일부러. 뭐 아니면은 리바이스 청바지 같은 거. 일부러 스태치를 좀 큼직큼직하게 써요. 근데 그걸 쓰면 안 되는 게 현대물 같은 경우에는 뭐 명품 코트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명품까지는 안 돼도 막스마라 코트 같은 게 있어요. 검색해보면 아는데 그런 코트들은 스태치가 나오면 안 돼. 그런 경우들을 만약에 만들 때 미래 의상이나 미래 의상에다가 스태치 세게 넣으면 되게 어색하죠. SF 복식에다가. 그렇게 좀 구별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냥 이런 과거형은 그냥 스태치 크게 크게 쓰는 마지막 마감 그 디자인으로 해줘도 됩니다. 네. 꼭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그런 스타일이 있다라고 저번에 설명한 거지. 네. 네, 맞습니다. 이런 것도 어찌 보면 그거잖아요. 요즘 옷이죠. 요즘에 공장에서 만든 거니까. 네. 호찜. 아, 이거, 김연의 칼날이. 바람의 검심. 네, 좋은 것 같아요. 어. 요런 거 만들 땐, 캐릭터랑 같이 놔두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조는 하면 안 돼요. 왜 이러냐면, 이걸 요렇게 넣잖아요. 그럼 일단은 그 스케일도 꼬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퍼스펙이 안 먹어요. 그래서 비율이나 이런 거 볼 수가 없게 돼요. 정상적으로 얘가 여기랑 키가 여기 키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얘는 다 근데 이미 한번 네 요거 따로 분리해서 파일을 두 개로 나눠주면 좋아요. 일단은 팔은 이미 끼워놨는 거겠죠? 요건가? 수직이 오히려 뭐 수직이든 가로든 비슷한데 퍼스펙이 꼬여요. 요거 맞죠? 네, 여기는 끈을 감을 거고 그러니까 여기 마감 딱히 하지 말고요. 테두리는 요런 컨셉은 끈 감춰져 있나요? 제가 켰을 때는 없어서
일단 뭐 상상으로 보면 되죠. 구조 처음에 이렇게 봤을 때 플랜화까지 한 거잖아요. 그쵸? 플랜화를 하고 이제 구조를 재단이죠. 재단 어찌 보면 재단의 구조를 먼저 파악을 하고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사람 캐릭터 만들 때 비율 보는 거랑 비슷합니다. 여기도 가려지긴 했는데 이렇게 동그란 형태인지 이렇게 꺾이는 형태인지 봐야 되는데 이런 거 좀 상상으로 할 수 있긴 하죠. 자, 제가 봤을 때는 좀 다양화를 생각해보면 얘가 테두리이고 테두리가 감싸고 있을 거고 요 테두리가 얘는 AI니까 요 난리가 난 겁니다. 요렇게 될 거고 요렇게 된 거고 얘는 요렇게 되고 얘는 테두리가 없어야 되겠죠. 얘는 빼고 상상을 해보면 요 친구랑 요 친구랑 일체형으로 보이게 하고 싶으냐. 왜냐면 이 끈을 감는 순간 여기는 상상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일체형으로 볼 거냐 아니면은 이제 나눠진 걸로 볼 거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지금은 나눠진 걸로 표현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아예 얘가 안쪽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신 거군요. 음. 그러면 요렇게 딱 떨어지게 하지 마시고요. 한 겹을 더 써야 될 것 같아요. 봅시다. 얘를 이렇게 빼서 아예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할 거면 제일 간단한 건 일체형으로 보이게 하는 게 제일 심플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예. 왜냐면 여기서 너무 많이 레이어드를 하는 것도 괜히 복잡해질 수 있어서 그리고 이제 여기가 구부러지는 곳이죠. 자, 일단은 요렇게 했는데 저 같으면은 요렇게는 일체형으로 합시다. 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 괜히 복잡해져서 만들 때도 헷갈리니까 얘를 따로 넣어서 봤군요. 그러면 요 질감으로 보면은 요거랑 보시면 얘랑 이렇게가 일체형이어야 됩니다. 얘를 봤을 때는 차라리. 그리고 이 친구의 위에 얘가 덮어야 되고요. 그리고 테두리는 얘가 아니라 얘 바깥쪽에 있는 애고요. 그러면 자 바로 이걸 보고 해석을 하면 자, 해석을 해볼게요. 여기 있는 요 테두리는 사실 요 선에서 끝날 거고 반대로 했죠 지금. 일단 다 분리를 해놓고 볼게요. 어차피 리메시 하면 되는 거라서 자 얘는 여기서 끝나고요. 그쵸? 네. 그리고 주름 표현하고 뭐 이렇게 이것저것 했잖아요. 그쵸? 지금 보시면. 근데 요것도 조금 쉬운 거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깔끔하게 처음에 만들어주는 게 좋긴 해요. 재단을 다 한 다음에 주름을 한다거나 질감 표현을 하는 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하면은 재단할 때 힘들 수 있어요. 자, 얘가 요걸로 이제 가보면 사실 웬만한 재단이나 모델링 같은 거는 네, 웬만해서는 다 지브러시에서 가능합니다. 뭐 복잡한 하드서 빼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 가능한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좀 대칭으로 작업하기 위해서 Alt 누르고 퍼스펙 끄고 중간 맞춰주고 로컬 시미트리 켜서 양쪽으로 같이 움직일 수 있게 해줄게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요 친구 여기 중앙은 막혀야겠죠. 그래서 브릿지를 시켜줄게요. G모델러 가서 네, 자 스페이스 눌리고 브릿지 클릭 하면은 브릿지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동그랗게 만들어야 되겠죠. 요거 이제 참고하면 자 이제 하고 리메셔를 먼저 한번 때려줍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이드 부분을 동그랗게 만들어 줄 거예요. 당연히 여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마스킹을 하고, 위에는 이미 다 잘 잡아놨죠. 해서 폴리시 바이 그룹 하고, 사실 맥스에서 다 해석해서 가져와도 되기는 한데요. 저는 원래 맥스에서 다 막 해오고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지브러시에서 웬만큼 다 이제 해석해가지고 자기가 만들 수 있게 되면은, 요것도 여기서 꺾이죠. 장점이 꽤 많아요. 일단 시간 단축이 되고, 뭔가 에디팅 할 때 부담이 없어져요. 만약에 맥스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지브러시에서 작업하다가 살짝 다른 걸 느끼긴 하는데 귀찮아진단 말이죠. 그러면서 좀 타협을 하면서, 네, 좀 자유롭게 에디팅을 안 하게 됩니다. 이 자연스럽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게. 자, 여기서 좀 동그랗게 해서, 그 점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돌려주고 리메셔를 한번 더 눌릴게요. 대칭 끄고 됐죠? 자, 그럼 요렇게 일단 되죠? 됐습니다. 물론 뭐 여기에 동그랗게 좀 이렇게 여기 동그랗게 되고 이런 거는 와이어가 먼저 만들어졌죠. 요렇게. 그리고 이제 형태를 잡겠죠. 여기 보시면서 요런 식으로. 네. 그리고 나서 스컬핑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그냥 스컬핑 해서 형태를 맞춰주면 되는데, 제가 좀 많이 쓰는 방식은 전에도 이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긴 한데, 여기 끝에도 한번 볼게요. 여기도 이렇게 돌아가죠. 테두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럼 여기도 좀 돌아가면 좋다는 소리예요. 여기도 잡고 폴리시 바이 그룹 치고 리메셔를 해주면 돌아가게 되겠죠.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거, 이건 맥스 쓰셔도 하는 건데 SMT 끄고 디바이드를 좀 줍니다. 그리고 나서 스컬핑으로 여기서 이렇게, 네, 워낙에 형태를 만들어 주세요. 플랜인 상태에서. 뭐 여기가 좀 동그랗게 돌아가게 하고 싶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됐다, 뭐 여기에 동그랗게 돌아가게 됐다 하면은 디바이드 낮추고 그냥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형태를 맞추면, 네, 특히 가죽이기 때문에 좀 더 쉬워요. 딱딱한 하드 서페이스도 저는 요 방식 씁니다. 네, 일단 다 됐죠. 얘가 위에 레이어일 거고, 자, 구조를 이제 다 하나씩 파악하면서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이제 크게 봤을 때 요거를 단독으로 만든다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팔에 대면서 하면 또 장점도 있긴 있는데, 아구가 맞는 게, 이게 할 때 아예 처음부터 대칭으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팔에 꼽는 방식도 좋아요. 그러면 노동이 좀 더 적게 듭니다. 맞아요. 건틀렛이랑 똑같죠. 하고, 자, 일단 재단 치면 여기 안에 있는 요런 거는 필요 없고요. 끈은 지금 당장 필요 없고, 얘가 이제 또 위로 올라오죠. 그리고 얘는 뭔지 모르겠지만 얘는 필요 없습니다. 딜리트 해줄게요. 자, 오늘 거의 만드는 거 다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여기 끈으로 묶어져 있죠. 그러면서 밑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쵸? 이렇게 해서 밑으로 가고 있죠. 여기도 이렇게 하면서 이 밑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럼 이쪽이 얘가 당겨서 들어가겠지만, 일단 레이어로 보면 얘가 이렇게 살짝 위에 있는 게 맞는 거고, 얘가 아래에 있는 게 맞는 거죠. 얘가 위에 있는 거고. 이해되셨죠? 이거를 눈에 보이게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파악을 할 수 있어야지 나중에 수정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도 일단은 깔끔하게 만들어주세요. 왜 이럴까요? 왜 처음에는 여기 그냥 일단 깔끔하게 만들어 달라고 할까? 지금 이렇게 당기면 나도 모르게 여기에 구멍을 뚫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 모르잖아. 얘가 그 크게 형태를 바뀔 수도 있잖아요. 앞으로. 그 다음에 길이도 바뀔 수도 있고, 위치도 바뀌고. 그러니까, 네, 처음에 하실 때는, 그리고 이게 밑에 있는 애죠. 얘는 아무리 줄을 파봤자 의미가 없죠. 얘를 파야 되죠. 그럼 이거는 맞추기도 어렵고, 어차피 이런 친구는 주름을 빼주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그 다음에 얘가 요것도 돌아가지만 얘도 돌아가죠. 위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러면 얘는 아예 그냥 전체적으로 폴리시 바이 그룹을 하고, 폴리 그룹 타고, 사이드가 한 바퀴 돌아간다. 그럼 스모스 그룹을 한번 주잖아요. 그러면 얘가 무조건 한 바퀴 돌려요. 테두리를 무조건 돌립니다. 이건 이해되셨죠?
스무스 그룹을 올린다? 그러면 테두리 그냥 한 바퀴 돌린다라는 말도 돼요. 자, 폴리시 바이그로 한 번 더 하고. 근데 자, 보세요. 꺾이는 각은 이게 마음에 들어. 그쵸? 여기 주름만 없애고 싶어. 그러면 그냥 쉬프트로 긁으시면 돼요. 그럼 테두리는 안 건드려요. 그 다음에 리메시 하면, 요렇게. 됐습니다. 자, 요렇게 들어갔고요. 자, 됐고요. 그럼 요거 두 개가 끝났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애는 뭐, 여기서 옆에서 보면은, 사실 여기 있는 애랑 그냥 똑같은 애인 거예요. 얘 그냥 갖다가 복사해서 쓰셔도 돼요. 다 만들고 나서. 얘랑 똑같은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일단 얘는 더미로 둘게요. 네, 굳이 뭐 두 번 만들 필요 없겠죠. 자, 다시 돌아와서 여기 살짝 올라오게. 자, 요렇게 만들면 하나 남았죠, 얘. 요거. 네, 요걸 이제 해볼게요. 여기 보시고 얘는 그냥 여기 안에 쑤셔 박아 넣으면 되죠. 그냥 제일 하위 레이어니까 이렇게. 네, 됐고 여기 한 살짝 뾰족한 거 해주셨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제일 밑에 있는 애를 하나 만들면 됩니다. 왜냐면 이 밑에 있는 애를 만들고 이 파생해서 얘가 생기는 거잖아요. 밑에 있는 걸 완성한 다음에 얘를 만들어 주시면 편하게 만들 수 있어요. 미리 이 두 개를 만들면 계속 이 두 개 같이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밑에 있는 애를 만든다 생각하고 이런 것도 형태 잡을 때 이게 편합니다. 뭐가 편하냐면 SMT 끄고 디바이드 주시고 스컬핑으로 맞춰주세요. 이렇게. 이게 오히려 무브보다 편할 수 있어요. 형태 잡으실 때 여기 살짝 들려 올리고 네 모양으로 치면 자 이제 여기 지금 눈에 얘는 보일 때 이렇게 확 들어가 보이지만 이 손이랑 요걸 각을 봐야 돼요. 요 정도 공간이 계속 남아 있는 거죠. 그럼 여기 봤을 때 그것도 신경 써가면서 잘했습니다. 지금 이거 자 됐어요. 그럼 이게 다 하고 나서 네 디바이드 낮추고 어차피 날리면 되죠. 그다음 테두리 살짝 한 바퀴 돌아갈 테니까 폴리시 바이그로 살짝 튕겨서 정리 깔끔하게 해주고요. 그다음 리메시 할게요. 됐죠? 네, 요거 폴리곤 얘는 심플하게 생겼잖아요. 그럼 폴리곤이 좀 더 적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폴리곤 얘의 밀도를 보고 얘가 뭔가 복잡한 구조냐 뭐 심플한 구조냐를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 카운터를 좀 정해주시면 좋아요. 됐고 여기 지금 보시면 보세요. 여기 끝에 안 돌아가죠. 자, 요럴 때 또 팁은 요거 스무스 그룹을 살짝 주시면 됩니다. 킵 그룹, 스무스 그룹 살짝 줄게요. 그럼 돌아갑니다. 그쵸? 근데 너무 많이 돌아가죠. 그래서 살짝 줘야 돼요. 0.001 요렇게. 그럼 좀 덜 돌아가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이게 스무스 그룹이 얼만큼 꺾이는 걸 잡아줄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기도 만약에 이 정도 됐는데 0.0001 하면은 보세요. 이제 괜찮아질 거예요. 아니네. 아예 0 줘버릴게요. 됐고 자 그러면 요렇게 일단 됐죠? 지금 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구조가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이제 한 묶음이 되겠죠? 서스펙 키고 요런 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다 만들고 하세요. 괜히 껄끄러워져요. 얘는 뭐 귀찮아서 일단 넣어줄 수는 있는데 일단 머지 다운 시킬게요. 요것도 지금 만들어서 쓰겠지만 굳이 필요 없습니다. 일단 큰 베이스부터 먼저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렇게 이제 하나가 됐죠? 네. 자, 여기 왔을 때 이제 뭘 볼 거냐면, 얘 크기가 얼마에 올 거냐, 여기서. 요거 봤을 땐 요 정도 오죠. 팔꿈치가 여기고 굽어지는 데가 한 요 정도.
근데 요런 거 비율 계산할 때 이제 미술학원에서도 많이 하는데 여기서 팔목까지를 하나로 보세요. 이렇게. 그쵸? 그 중간 우리 그 지뢰파는 거랑 똑같아. 그 다음에 여기에 중간을 찍어. 중간에서 살짝 요만큼 나오는 거죠. 중간에서 중간은 덜 가는 정도 살짝. 이해하셨죠? 네. 그러면은 자, 여기가 팔꿈치야. 여기서 여기까지의 중간. 여기서 여기 중간. 그쵸? 여기서 살짝 가는 요 정도죠. 요 정도 와야 된다 소리야. 그러니까 짧다는 소리죠. 맞아요. 소매도 올려야 되죠. 요렇게. 요런 게 사실은 마감도 중요한데 요게 더 중요합니다. 이제 캐릭터 전체를 보는 요거. 자, 됐고 아까 얘기했던 소매도 좀 더 올려야겠네요. 싶었으면 얘도 이제 올려주고 좀. 여기 근데 요거 없네요. 아직 접은 거. 여기 접어서 말아서 올렸는데 셔츠 접듯이 요렇게. 여기 있는 걸로 그냥 째가지고 만들면 될 것 같은데. 아, 자, 됐고요. 얘도 좀 올려주시고요. 네. 자, 그럼 요렇게 들어왔죠? 그럼 이제 구조가 된 겁니다, 얘는. 여기서 이제 완성을 해봐야겠죠. 완성이라기보다는 이제 만들면 됩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만들면, 생각을 없으면 안 되는데, 너무 막 크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얘를 깔끔하게 얘만 집중해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씩 하나씩 떼가지고 만들어 볼 건데, 물론 뭐 이런 것들도 좀 맞춰주시고요. 맞춰주고. 자, 이제 얘를 일단 완성까지. 그거를 공부하는 거죠, 뭐. 그거를 이제 공부하는 거고. 그게 사실은 제일 어려운 거 맞습니다. 요거 만들어 볼게요. 요런 케이스는 제가 아예 따로 분리하는 게 낫다고 했었잖아요. 방금 얘기했을 때.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왜 그러냐면, 네, 질감이 이미 다르죠. 색깔이 다르죠. 네, 그러면 어차피 아이디맵 뽑아야 되잖아. 그쵸. 그래서 그냥 그러면은 그냥 얘 만들면 되겠다. 하면 되니까. 자, 요 케이스에서는 우리가 한 바퀴 무조건 돌려놨기 때문에 테두리를 따기가 쉬워요. 이렇게. 네, 근데 만약에 와이어가 좀 잘 안 돼 있고 복잡할 수 있다 싶으면 엣지 루프를 써주세요, 한번. 엣지 루프를 쓰면 무조건 한 바퀴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해되셨죠? 크리즈보다는 이게 더 좋습니다. 크리즈는 순간적으로 활용할 때 쓰는 거지. 음, 이게 크리즈 잘못 걸어가지고 꼬이면 괜히 찌글찌글해지고 사실 크리즈는 정식 이 미들폴 와이어 짜는 건 아니잖아요. 가엣지지. 자, 일단 됐고 얘를 이제 복사를 하나 해둡니다. 테두리 떼야겠죠. 그럼 요걸 떼면 되겠죠, 요거. 요 한 줄을 떼도 되고 두 줄을 떼도 되는데 한 줄 뗄게요. 요 한 줄 떼고 딜리트 이제 끝났죠. 다 했습니다. 네. 근데 요 친구의 위에 올라와 있을 건지, 딱 중간에 먹고 있을 건지도 좀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 얘를 봤을 때는, 요거 봤을 때, 음, 살짝 나중에 이제 찌그러트리고 이런 것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려면, 너무, 뭐, 폴리곤 막 많이 줘서 마감하지 말고요. 그 말은 디바이드는 살려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서 다이나믹스 써요. 됐죠? 그 다음에 0 하시고요. 티크니스 줘요. 처음에 만드실 때 중요한 거. 자, 얘가 정사각이냐. 얘를 만약에 큐브로 만들었을 때. 얘가 좀 직사각형이냐. 를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만약에 얘가 동그랗지 않을 수 있잖아. 이렇게 넓적할 수도 있잖아. 위아래는 납작하고, 네. 그러면 이거를 지금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동그란 거면은, 자, 이렇게 정 큐브로 만들어 주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옆으로 넓적하다 그러면, 이렇게 납작쿵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얘는 정이니까, 그래서 이 부피는 상관이 없어요. 부피는 신경 쓰지 말고. 이왕이면 부피도 맞춰줘서 얘를 두 칸 땡기면 되는데 지금 얘는 정이니까 이렇게 한 거고 만약에 납작 둥그리면 요거까지 가져왔겠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고 얘는 뭐 디바이드, 시그먼트 이런 거 안 해도 되죠. 어플라이 하면 끝나죠. 자, 그럼 다 했죠. 디바이더를 줍니다. SMT 키고 요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당연히 인플렛 해도 되고 얘는 인플렛 블룬 해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인플렛 블룬을 하면 이렇게 부풀 거고요. 인플렛 해도 얘는 동그랗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부풀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요렇게 해서 얘를 감쌀 수 있게 하나 만들어요. 만들고 나서 이제 뭐 할 거냐면 몰프 세이브를 합니다. 네, 조금 재밌는 걸 할 거예요. 뭐 할 거냐? 이제 다이나믹스를 쓸 건데요. 일부러 내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얇게 줬어요. 뭐 예를 들어 얘가 조금 덜 얇다 하시면은 네, 여기서 요 정도로 그냥 주시고 그냥 몰프 세이브를 해주세요. 아까 그 크기가 마음에 든다 하시면 그 다음에 인플렛이랑 원래는 익스펜드만 줬는데 인플렛이랑 익스펜드를 같이 줄 거예요. 여기서 0.05 0.3 디바이드는 한 요 정도 와이어로 해볼게요. 이유는 인플렛이랑 익스펜드를 같이 주시게 되면 부풀면서 주름이 좀 생기거든요. 요렇게 네, 요렇게 조금 만들어 주시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쭈글쭈글 하죠. 네, 여기서 인플렛 블룬을 써주세요. 이런 식으로. 또는 자, 반대로 해볼게요. 또는 하지 마시고 디바이드 주시고 아까처럼 주시고요. 요렇게 굵기는 좀 멀리서 보고 해야겠다. 요렇게 주시고 여기서 몰프 세이브 하시고 인플렛을 빼고 해주세요. 여기서 몰프 하시고 디바이드는 한 요정도 두 번 주시고 런 때려 주시면 쭈글쭈글이가 되는데 아까랑은 느낌이 조금 다르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똑같아요. 효과는 보세요. 똑같죠 거의. 자, 그 다음에 폴리시 바이 그룹 당겨주면 얘가 한번 정리되죠. 이렇게 보세요. 어때요? 좀 쪼글쪼글이가 되죠? 이해되셨나요? 여기서 좀 디테일한 거는 이제 스컬핑 해주시면 되고, 자, 요렇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몰프를 하는 이유가 좀 필요하잖아요. 사실 지금까지는 몰프 쓸 일이 없죠. 근데 이제, 이거는 좀 심플해서 거의 티가 안 나는데, 나중에 조금 복잡한 의상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거는 이걸 쓰게 되면서 얘가 얘랑 아구가 안 맞게 돼요. 막 벗어난다거나 쪼글쪼글 한다거나 얘가 막 튀어나간다거나 할 수 있습니다. 익스펜드를 쓰는 순간. 이해하셨죠? 그러면 디바이드를 최하로 낮추고 이렇게. 그 다음 몰프 가서 100으로 쭉 당기면 정확하게 맞겠죠. 그 다음에 올리면 보세요. 딱 맞게 들어가겠죠. 이해하셨죠? 요런 용도로 몰프 쓰는 겁니다. 조금 더 부풀어도 되겠다. 네, 여기서 이제 좀 더 부풀고 싶으면 인플렛 좀 쓸게요. 0.5 0.4 한 요 정도는 돼야 될 것 같네요. 멀리서 꼭 이제 멀리서 보고 확인을 해주세요. 자, 그럼 얘랑 얘가 이제 한 묶음이죠. 요런 경우에는 그냥 그룹으로 해도 되긴 하지만 그냥 과감하게 합쳐버리세요. 4단계 그러면 얘도 디바이드 주시고 4단계 하고 디바이드 맞춰주시고 머지 다운을 해주시면 같이 되죠. 이렇게 관리하기가 쉽잖아요. 이렇게 하면 얘는 끝났고
얘는 이제 보시면은 이 친구는 뭐 박음질 정도 재단을 보시면 재단은 나중에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어차피 요거는 그러면 이 재단 빼고는 여기가 일자였구나. 저 동그랗게 봤네요. 근데 사실 이것도 AI가 얘가 요거도 다르죠. 요거도 여기에 맞춰서 할게요. 자, 일자면은 아까 이렇게 일자로 만들어주고 리메셔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했으니까 그냥 무브로 할게요. 무브로 이렇게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막 큰일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여기가 좀 넓고 여기 밑에는 좀 좁으니까 이런 것들도 맞춰주시고요. 들어갔죠? 자, 그럼 얘도 이제 하나씩 이제 마감을 해보겠습니다. 자, 됐고 이런 길이도 조금 맞춰주고 자, 요런 것들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테두리에 얘가 딱 박혀 있으면 단차라고 그래야 되나요? 레이어드가 안 느껴져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보이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하실 때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이렇게 돼야 레이어드가 느껴지죠. 얘랑 얘 레이어가 아까처럼 그렇게 딱 맞추면은 안 느껴집니다. 자, 됐고 자, 요걸로 봤을 때는 얘는 밑에 있고 얘가 위에 있는 거죠. 이렇게 자, 요런 것들도 억지로 이렇게 빼지 마시고요. 자, 얘를 살짝 튀어나오게 해볼게요. 이렇게 얘는 뭐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자, 이런 것도 이제 디바이드 맞추면 맞추기 쉽죠. 자, 추후에 조금 더 하긴 할 텐데 이렇게 해주시고 스컬핑으로 이 부분만 살짝 볼록하게 올라오게 해주면 훨씬 느낌이 좋아지겠죠. 안에 뭔가 이렇게 얘가 올라와서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소리 느낌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느낌 이해하셨죠? 요거 우리 끈 같은 거 할 때 많이 하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 만들어 볼 건데 이 중간에 살짝 재단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 있긴 있어요. 여기 보면 근데 저는 여기 중간에 있으면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면 그러면 이제 여기 갈라지면 조금 디테일이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 얘를 봤을 때는 이 상태에서 와이어가 중간에 얘를 따로 뗄게요. 얘 만드는 거니까 중간이 딱 갈라지면 좋은데 얘가 중간이 요렇게 돼 있을 수 있잖아요. 엣지가 없죠. 네, 그러면은 그냥 G모델로 가서 그냥 그어주세요. 이렇게 그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룹핑만 해주면 되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쉽죠. 얘는 이제 테두리 주고 마감까지도 거의 할 수 있는 단계인데 뭐 너무 쉬워가지고 그냥 자, 해볼게요. 이런 것들 보세요. 끈이 아직 안 달린 상태에서 하지 말고 끈을 달고 위치를 잡아준 다음에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해하셨죠? 그걸 지금 해야 돼요. 두께는 지금 안 줘야 되죠. 왜냐면 지금 두께 주는 것보다 구멍 뚫고 주는 게 좋죠. 그래서 여기에 끈 위치를 먼저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네, 얘처럼 이렇게 잘린 그거 있죠. 잘린 가죽 그 느낌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살짝 여기 그러면 가죽이 질감이 다양해지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 얘 좀 헷갈리는데요. 요거 뭔지 모르겠는데 네, 얘는 그냥 여기 위에 단차가 하나 더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여기서부터는 좀 창작의 영역이긴 해요. 여기 위에 그냥 여기 링 같은 거 하나 꽂아줘도 되고요. 아니면 얘를 또 한 번 더 감싸고 있는 안에 재단을 하나 더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요런 식으로. 요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전 둘 다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싫으면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요렇게 잡아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됐죠. 얘를 또 하나 더 올리면 되죠. 정말 쉽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베이스만 있으면 이게 베이스잖아요.
베이스만 있으면 이제부터 만드는 거는 진짜 쉬워요. 그래서 제일 하단에 있는 베이스를 먼저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얘는 거의 완성에 가까워지고요.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오늘 해보고 얘하고 마감을 할게요. 자, 얘가 이제 딱 아까 제가 얘기했던 케이스예요. 뭐예요? 테두리 돌아가는 건 똑같아요. 근데 납작쿵 주름이죠. 그쵸? 여기만 봤을 때. 납작쿵 주름이니까 납작쿵 주름을 줍시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원메쉬로 하셔도 됩니다. 원메쉬로 할 수도 있어요. 자, 원메쉬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저 위에 있는 메쉬 분리한 거 한번 했으니까 얘는 원메쉬로 한번 해봅시다. 근데 원메쉬 꼭 안 해도 돼요. 제가 그냥 다양하게 보여드리려고 원메쉬로 하는 겁니다. 네. 됐고. 자, 여기서 이제 디바이더를 주죠. 자, 말리는 거 싫은,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크리즈 걸면 좋은데, 자, 요것도 보시면, 굳이 크리즈 안 걸어도 할 수 있는 게 있죠. 이거 해도 되죠. 이거는 뭐, 이렇게 하시고 크리즈를 또 한 번 더 주셔도 됩니다. 그냥 편한 걸로 해주세요. 뭐 요거 하고 한 번 더 늘려도 돼요. 예를 들어, 그룹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근데 이게 좋은 점은, 우린 앞으로 테두리에 이 폴리를 많이 쓸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해놓으면 좋습니다. 그냥. 자, 디바이드 한 2번 정도 줄게요. 두 번 정도 올려주시고 두께를 그냥 가버릴 겁니다. 당연히 테두리 줄 거 생각하고 스무스니스 50 정도 생각하고 이렇게 얇기는 좀 얇게 주시는 게 좋아요. 앞으로 좀 두꺼워질 거니까. 자, 어플라이 하는데 시그먼트는 2번 올렸으니까 4 어플라이 4 안 했구나. 4 어플라이 됐고요. 자, 이제 여기 요렇게 됐죠? 다 끝났어요. 다 했어요. 자, 얘 빼고 그룹 해놓고 잡고 마스킹 일단 얘를 부풀게 만드세요. 뭐 인플렛으로 할게요. 인플렛 한 1, 0.3 요렇게 됐죠? 너무 많이 부풀었나? 한 요정도 합시다. 자, 여기. 자, 그 다음에 얘가 얘를 먹어야 되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얘를 면을 고루고루 분포시키면 좋습니다. 그래서 자, 뭐 디바이더를 지금 줬는데 여기를 좀 고루고루 분포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자, 요렇게 잡고 빰빰빰빰빰 여기까지가 두께니까 거의 디바이더 낮추고 할게요. 그러면 그룹이 살아있으니까 요렇게 해주시고 빠바바바바박 한 다음에 자, 요만큼을 당연히 폴리시에도 풀어지고요. 인플렛 블룬을 살짝 줘도 얘가 풀어집니다. 이렇게 이해하셨죠? 와이어가 얘가 여기에 막 다양하게 이렇게 섞여요. 자, 이제 만들 건데 되게 쉬워요. 자, 보세요. 여기 튀어나오면 되잖아. 잡아요. 2칸 잡을게요. 마스킹. 얘를 튀어나오게 해. 인플렛 0.2 요렇게. 그럼 요렇게 튀어나오죠?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이쪽도 와이어가 더 필요하면 그어도 되는데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인플렛 블룸을 써도 되고요. 스무스를 써도 됩니다. 이렇게. 아니면 폴리시를 살짝 튕겨도 좋고요. 그러니까 폴리시가 스무스보다 더 좀 강력해요. 스무스는 조금 예민하게 먹일 수 있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요렇게 들어가죠. 자, 뭐 하면 되죠, 이제? 여기를 확실하게 넣어줄게요. 잘 안 잡혀서. 잡고 얘를 확실하게 마이너스 0.3 해서 안으로 넣을 겁니다. 자, 됐습니다. 자, 하고 이제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그룹 아니 한 칸 더 땡깁시다. 이렇게 그룹 그럼 요렇게 그룹 2개로 나눠주고 폴리시 바이 그룹 하면 되죠. 요렇게 들어갑니다.
보이시죠? 근데 선생님 여기 핑크색 요 부분은요? 요 부분은 쉽죠? 디바이드 뭐 낮춰도 되고 올린 상태에서 네, 여기서 스무스를 걸어도 되고 폴리시를 걸어도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요렇게 테두리가 들어갑니다. 근데 선생님 이거 자 하고 났는데 여기가 조금 너무 좁아요. 여기 늘려야 될 것 같아. 여기 사이드 문제 안 됩니다. 네, 그냥 잡고 옆으로 빼주시면 돼요. 어. 요렇게 됐죠? 그 다음에 요런 것들도 문제가 안 돼요. 왜 문제가 안 되냐면 이렇게 빼주시고 언제든지 그냥 이거를 좀 자유자재로 쓰시면 좋아요. 하고 나서 각지는 거 이런 거 좀 정리하고 싶다. 폴리시 쓰고 디바이드 폴리시 폴리시 바이 그룹을 해야 되겠죠. 폴리시 바이 그룹 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또 날라갔는데요. 네, 날라가면 또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길이가 조금 우리 생각하고 달랐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편하게 쓰시면 좋아요. 이런 것들도 하고 나서 다시 하고 폴리시 바이 그룹 하면 여기가 한 바퀴 싹 정리가 되죠.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네. 그리고 이거 조금 여기 부푼 거 싫어요. 그러면 디바이드 낮추고 잡고 뒤집고 이거 우리 계속 하는 거죠. 벨트 할 때.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 0.3 정도 주면 여기 눌려지고 뒤집은 다음에 디바이드 올리고 살짝 폴리시 바이 그룹 튕겨주면 정리되면서 마감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아까 얘 했던 것처럼 이렇게 따로 주셔도 됩니다. 편한 걸로 쓰세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거는 그냥 보여드린 거고 얘 방식을 추천드려요. 왜냐면 이거 쓰면 다이나믹스 쓰기가 좀 편해요. 테두리만 따로 잡히니까. 이해되셨죠? 이거 그냥 보여드리는 용도로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되죠. 이제 요렇게 맞춰주고 다 했네.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기반으로 요 껍데기 하나 올려주고 요런 이제 디테일 해주고 요 친구도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재봉선이 한 바퀴 돌아가는 게 아니라 밑에 크게 이렇게 한번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봉선을 얘는 돌려도 되기는 되는데 얘도 돌려도 됩니다. 되는데 이렇게 돌리지 마세요. 이렇게 돌려줘요. 이렇게 하지 말고 요렇게 이 바깥으로 튀어나가도 됩니다. 재봉선이. 왜냐면 이거 돌아가는 거 너무 많이 쓰면 좀 촌스러워요. 생선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생선은